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민물 루어 낚시 입문에 있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루어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루어는 동사로는 유혹하다, 꿰어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명사로는 미끼, 모조 미끼 의미가 있습니다. 쇠붙이나 나무, 기타 합성 소재로 만든 인조 미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루어 낚시는 말 그대로 인조 미끼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낚는 행위를 말하고요. 루어의 선택과 작동 요령에 따라서 루어 낚시의 승패가 결정짓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유래로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미 원주민 인디언들이 우각이나 깃털을 이용해서 벌써 시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북구의 노르웨이에서도 어업에 우각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한 일찍부터 어업이 발달한 일본에서도 우각은 물론 여러 가지 모조미끼가 어부들의 어업에 사용되었고요. 최근 우리나라 루어 낚시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쭈꾸미 낚시나 갑오징어 낚시죠. 애기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참돔 낚시 하실 때도 타이라바 등 카브라, 인치쿠 등도 일본 재래의 어업 도구에서 기원한 데 있습니다. 민물 낚시에서는 쏘가리, 꺽지, 송어, 메기, 가물치, 베스 낚시에 주로 사용하고요. 바다 낚시에서는 농어, 우럭, 볼락, 가자미, 광어 두 종류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어 낚시 바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 첫 번째 그림이 지그헤드라고 그러는 건데요. 바늘에 납이 부착된 형식입니다. 싱글 바늘에 앞부분에 납이 부착된 형태로 머리 형태는 구형, 탄환형, 럭비공형 등이 있고요. 웜이나 그럽과 같은 다른 루어를 결합해서 사용합니다. 싱글 훅이라고 그래서요. 루어 낚시에 사용하는 이 외바늘로요. 바늘귀가 고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루어에 부착되어 있기도 하고요. 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활용됩니다. 우리 광어 낚시에서 많이 쓰고 있죠. 바늘축이 직선인 스트레이트형과 바늘축이 구부러진 오픈 세트형이 있습니다. 더블 훅은 바늘이 두 개가 이렇게 달린 거고요. 가물치형이나 프로그에 장착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트래블 훅은 바늘이 세 개가 달린 거고요. 스푼이나 플러그 등의 부착된 형태가 많죠. 그리고 루어 낚시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바늘이 많이 벌어진 게 오픈 갭, 그리고 중간인 게 스트레이트 갭, 그리고 좀 오므라진 형태가 클로즈드 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루어 분류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러그인데요. 플러그 안에도 이제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바이브레이션이 있습니다.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고기 형태를 그대로 흉내내어 만든 루어를 말하고요. 부력에 따라서 플로팅 플러그, 싱킹 플러그, 서스펜팅 플러그로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루엣이 마치 붕어같이 좀 납작한 형태를 말하고요. 쉐이드에서 립을 제거한 형태를 말합니다. 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측의 그림에서 보시면은 고기 모양의 입 모양의 앞에 이렇게 주걱 같은 게 달린 게 있거든요. 주걱이를 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달린 거는 쉐드라고 그러고요. 안 달린 걸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몸체는 주로 합성 수지지만 금속으로 만든 제품도 많고요. 수중에서 폭이 짧으면서도 강한 진동을 발휘하는 루어로 주로 베스 낚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사양이 가장 간단하고도 속도를 내기 쉬운 루어 종류고요. 탐색용 파일럿 루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라인 아이라고 해서 다른 루어와는 달리 낚싯줄을 묶는 고리가 등 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레틀, 몸체의 진동뿐만 아니라 몸체 속에서 음향 효과를 내는 구슬이 들어있는데요. 크랭크 베이트처럼 흔들어 보면 안에 구슬이 따그닥따그닥 소리가 납니다. 몸통 속에서요. 그래서 카운트다운 및 단술 릴링을 할 때는 원하는 수준까지 루어를 갈아친 다음에 천천히 릴링하면서 자동으로 몸체를 떨며 당겨지게끔 하면 됩니다. 리프트나 폴, 수심 깊은 포인트는 릴링은 멈추고 멈추면은 먹잇감이 이렇게 가라앉은 듯한 느낌을 연출시키고요. 반대로 낚싯대를 릴링이 아니라 낚싯대를 이렇게 치켜 올려 가지고 솟아오르게 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바이브레이션 다음에 탑 워터라는 게 있는데 탑 워터는 다시 포포하고 스틱 베이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탑 워터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낚시법 중에 수면에 떠 있는 루어를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탑 워터 그대로 해석하면요. 그래서 몸통이 좀 비어 있는 형태가 많고요. 오픈 워터에서 물 위에 떠서 죽어가는 물고기나 곤충, 개구리, 뱀 등을 표현해서 그 유인하는 거죠. 예. 그래서 탑 워터는 포포가 먼저 있고요. 포포는 주둥이가 납작한 루어를 말합니다. 짧게 끊어치면 납작한 주둥이로 수면을 주면서 폭폭 소리를 내면서 물살을 가르고 오랍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앞 주둥이가 이렇게 딱 단면된 듯한 느낌이죠. 그리고 그 액션이 살짝살짝 멈춤을 반복해서 운영하는 형식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은 스틱 베이트입니다. 스틱 베이트는 다시 4개로 또 구분이 되는데요. 펜슬 베이트, 점프 베이트, 토페도, 탑 워터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스틱 베이트의 그 첫 번째 펜슬 베이트를 보면요. 펜슬 베이트 영어 해석하면 바로 말 그대로 연필과 같은 맞대 모양이 되겠습니다. 강한 소음이나 큰 물보라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형태를 말하고요. 사용자의 기술에 따라서 다양한 동차를 연출하고 바람이 없고 수면이 고요한 상황이라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면에서 수직으로 떠 있는 자세를 취하거나 약간 기우는 모습, 간혹 수평으로 뜨는 제품도 있습니다. 워킹 더 도구 라고 해서요. 낚시대를 살짝 챔질하듯 움직이면서 릴링을 하노라면 그 루어가 좌우로 흔들면서 수면을 이동하게 되는데 마치 다친 물고기가 수면 위에서 비틀거는 동작이 연출되겠죠. 그래서 그 동작이 마치 강아지가 걷는 모습 같다 해서 명칭이 붙은 겁니다. 워킹 더 도구가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예. 고속 릴링을 하면은 수면을 가리며 물보라를 이렇게 면서 루어가 포식자를 피해 수면으로 막 도망치는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로 점프 베이트입니다. 예, 요 나머지 세 가지는 그 거의 형태를 가지고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 루어의 형태가 앞쪽이 배가 불룩합니다. 머리 쪽이요. 근데 요거는 좀 특이하게 점프 베이트는 좀 뒤쪽이 배가 불러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그다음에 토페도라는 게 있는데요. 토페도는 앞이 이렇게 좀 뭉툭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딱 절단된 듯한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동그라면서 뭉툭한 느낌이 드는 게 토페도 형태고요. 그다음에 탑 워터는 그냥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루어들을 다 탑 워터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딥다이버와 쉘로우 러너인데요. 요거는 좀 같은 의미에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미노우하고 크랭크 베이트로 또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딥다이버하고 쉘로우 러너는 립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립이라는 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루어 입 모양 앞에 이렇게 주걱 같은 모양이 달린 게 립이거든요. 이렇게 그 깊이에 따라 좀 다른데요. 립이 짧아가지고 움직이는 민호를 그 쉘로우 러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립이 좀 긴 거를 딥다이버용이라고 그래서요. 그 물속에서 많이 이게 주걱이 길수록에 잡아당기면은 주걱이 이렇게 45도로 밑으로 꺾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면은 물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버려요. 오히려. 그래서 미국식으로는 이게 롱빌 미노라고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노가 있는데요. 피라미 같은 작은 날씬한 물고기를 그대로 흉내낸 형태입니다. 대부분 립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면은 이게 45도 각도 밑으로 향해져 있어서 당기면은 잠수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미노를 저크베이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물에 뜨는 플로팅, 가라앉는 싱킹, 그리고 스톱모션을 취할 수 있는 서스펜딩이 있습니다. 예, 단순 릴링을 통해서 일정한 속도로 감아들이면 립이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고요. 스톱이나 릴링 도중 루어가 멈추는 동작을 연출해서 그 동작 변화를 주어가지고 대상의 입질을 유도하고 충분히 공격할 여유를 줄 수 있는 아주 약 올리는 거죠, 많이. 고기들을. 그 다음에 저킹 및 트위칭이라고 해서 낚싯대를 강하게 잡아당기면 민호가 돌발적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고 이게 막 돌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미끼 효과를 더 발휘하는 거죠. 예. 다음은 크랭크 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좀 엉뚱하고 괴짜같이 생긴 형태인데요. 그 몸체는 목재나 합성수지, 그리고 잠수가 가능하다는 여러 각도의
길이 립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주 형태가 이렇게 보시면 막 되게 희한하게 막 이쁘게 생긴 것도 있고 희한하게 생긴 게 많아요. 그래서 주로 베스용이나 먹잇감으로 보기보다는 강한 슈류 파동에서 베스의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엄지손가락보다 작은 크기에서부터 그 어른 주먹만한 크기까지로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그래서 몸통은 통통한 덕분에 물속에서 수압을 많이 받습니다. 더 튼튼한 낚싯대가 릴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레틀, 몸속에 구슬이나 이런 게 들어있어서 흔들어 보면 딸그닥 소리 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크랭크 베이트의 다양한 활용법으로는 바텀 범핑, 수중으로 급격히 파고드는 크랭크 베이트의 특성을 살려서 립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두드리면서 끌어오르는 릴링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릴링은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감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롤링, 크랭크 베이트가 지니고 있는 잠수 수심보다 얕은 곳에서 사용하는 바닥에 닿는 립이 바닥을 긁으며 끌어오는 듯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톱 앤 고, 그래서 감았다 멈췄다 하면서 그 계속 이렇게 움직였다 섰다를 반복하는 행위가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플로그는 소개를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스푼이 있습니다. 예, 스푼은 말 그대로 그 숟가락처럼 생겨갔다 그래서 스푼인데요. 예외가 있지만 주로 한 겹의 금속판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크기에 비해서 이게 금속판이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라앉아요, 던지면. 그래서 좀 장점은 멀리 던질 수가 있어요, 투척하실 때. 예. 그래서 좀 릴링에 따라서 포인트가 범위가 넓고 수심이 깊은 장소에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완곡도에 의해서 그 꺾어진 형태에 따라서 물살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데 그 외부 형태의 구조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버들염 형태는 가늘고 긴 형태고요. 눈물방울 형태는 동구스름하면서 콜로라도형과 인디아나형이 있습니다. 프론트 와이드, 눈물방울 형태를 뒤집은 모습입니다. 물 흐름이 강한 곳에서 사용해도 끝까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꺾인 형태가 있는데 중간쯤에서 각이 질 정도로 확 꺾인 거죠. 그래서 단순한 릴링에 아주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스프의 다양한 활용법으로는 카운트다운 및 단순 릴링이 있는데 투척 및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릴링하면은 스프는 물살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릴링을 해도 이게 움직임이 막 이렇게 떨면서 옵니다. 예. 그리고 폴링과 저킹, 릴링 동작을 멈추어 루어가 갑자기 쭉 가라앉았다가 또 낚싯대를 강하게 확 당기면은 또 확 올라오기도 하고요. 저킹이라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수중에서 번뜩이는 반사광을 일으키기도 해서 이게 은수저 같이 바짝바짝거리거든요. 그래서 막 당기다 보면 수면 위에서 또 이게 막 반사광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유인 효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친 물고기가 뒤척이면서 막 놀라서 도망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스피너가 되겠습니다. 예, 스피너는 말 그대로 회전하는 루어를 말합니다. 부착된 블레이드 형태와 구조가 다양하고요. 철사에 블레이드가 부착되어 수류의 저항으로 인해서 막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블레이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동그란 타원형 판이 있는데 그런 걸 블레이드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막 돌아갑니다. 릴링을 하면. 그래서 단거리에서 물고기를 유혹하고 낚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루어가 되겠습니다. 탄천어와 같은 계류어에 적합해서 특히 꺽지에는 아주 특유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예, 스피너는 블레이드 형태로 수중 동작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바늘 외에 털바늘 등을 부착해 효과를 높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레이드 형태는 모양에 따라 윌로리프, 버들립형이고요. 인디아나 눈물방울형이 있고요. 콜로라도 둥근형 등이 있습니다. 바늘의 형태는 스트리머후, 털바늘, 웜이 부착된 종류가 있습니다. 블레이드는 날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원형 원판인데요. 물속에서 회전하는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비스, 블레이드 몸체 축을 연결하는 U자형 부품입니다. 블레이드를 연결하는 링이 되겠죠. 예, 중심축이 있고요. 강철사로 만든 몸체의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중앙에 구멍이 뚫린 스피너 종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끝 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경우도 있고요. 그 주축인 철사에 블레이드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블레이드를 클레비스라는 작은 부속으로 결합시킨 것이고요. 직접 구멍을 뚫어 주축 철사에 관통시킨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지그입니다. 네 번째로요. 지그는 다시 메탈, 트레일러, 러버, 스피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메탈입니다. 예, 메탈 지그죠. 무겁고 잘 던져지고 바로 가나는 루어의 상징이고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작동을 하면 약간 좀 수동적인 루어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릴링으로는 이게 별로 움직임이 없고요. 예, 이렇게 많이 챔질을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되겠죠. 스푼과 유사하지만 단순한 금속봉이나 덩어리에 색을 칠해 놓은 형태입니다. 주로 먼 거리 원투용으로 사용되고 수심 깊은 포인트에 사용됩니다. 메탈 지그의 다양한 활용법은 어시스트 후 밑걸림도 피하고 보다 챔질이 잘 될 수 있도록 라인 아이에 별도로 부착하는 바늘을 뜻합니다. 이 바늘을 별도로 다는 거예요. 따로 여기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저크 앤 저크라 그래서 수신가를 갈았다 싶으면은 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릴링이 아니라 낚싯대를 내렸다가 확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 그걸 저크라 그러는데 낚싯대를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또 다시 올렸다가 다시 내리면서 릴링을 해주고 이런 동작을 빠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리프트와 폴, 지그가 바닥에 가라앉도록 기다린 후에 바닥에서 띵뛰듯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직지깅, 보트에 올라 원하는 수심까지 가라앉힌 후에 일정한 수심까지 감았다 다시 낙하시키는 방법. 이것에 수직지깅이 되겠습니다. 이거 선상낚시 같은 데서나 맞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원과 같은 소프트 베이트를 바늘에 부착하는 것을 트레일러라고 부르는데요. 볼륨감으로 물고기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버 지그가 가라앉는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러버 지그가 이렇게 막 털 달린 거 있잖아요. 털같이 달린 거. 그래서 지그 헤드에 끼워 사용을 하고요. 러버 지그와 함께 조합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요 종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 좀 하드 베이트 형식이고요. 좀 딱딱한 형식이고요. 여기 트레일러는 좀 소프트 베이트 방식입니다. 좀 부드럽죠. 이게 고무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실리콘이나 고무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 베이트라고 합니다. 예, 다음은 러버라는 건데요. 생김새가 물고기도 아니고 벌레도 아닌 그래서 좀 먹잇감과는 동떠는 형태이긴 한데 그래도 물고기한테는 그 호기심의 반사적 공격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다. 배스 낚시용으로 개발된 건데 주로 바닥친 공략에 사용되고요. 사용 빈도가 아주 꽤 높습니다. 지그 헤드에 러버 재질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스티커 스커트라 그러죠. 스티커가 아주 잘못 말씀드렸는데 스커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털같이 막 수술이 막 달린 거 스커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밑걸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가드가 부착되어 있고요. 감각과 상상력을 동원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헤드 형태는 둥근형과 풋볼형과 주걱형 등이 있고요. 위드가드로서 수초나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너무 뻣뻣해서는 안 되고 물고기 입질에는 구부러질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러버 스커트는 바늘 크기에 따라 스커트를 길이를 조절해서 씁니다. 예, 너무 길고 그러면 좀 가위로 잘라내 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러버 지그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호핑, 크롤링, 리프트 앤 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그의 세 번째 스피너가 되겠습니다. 회전하는 블레이드와 지그를 강철 등과 결합해서 만든 루어입니다. 아까 스피너를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거와 같이 여기 지그 스피너는 그 지그 헤드하고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철사등 같은 거, 강철 철사등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수푼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낸 것을 지그 스피너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소프트 베이트가 되겠습니다. 소프트 베이트는 웜이죠, 말 그대로. 근데 요거는 그냥 6가지 정도로 지금 구분을 했는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도 뭐 계속 그 회사들이 계속해서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모양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계속 진화되고 있으니까요, 모양은. 그래서 여기 모양대로 6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프트 베이트라고 하는 거는 단단하지 않고 휘어짐이 있는 소재로 만든 루어고요. 실리콘이나 연질이 플라스틱 등의 소재로 만든 루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웜이죠, 웜. 예. 아실 거예요, 아마. 하트 베이트와 달리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가볍다 보니까요. 그래서 바늘, 지그헤드, 라바 지그 등과 함께 세팅해서 사용이 됩니다. 우럭, 넙치, 볼락, 갈치, 농어 등 소형 중형의 모든 대상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리자드는 해석을 하면 도마뱀입니다. 그래서 도마뱀 모양을 말하는 거고요. 호퍼는 곤충류. 예, 밑에 보시면 뭐 메뚜기라든지 뭐 이렇게 곤충 같은 모양이 되겠고요. 플로그는 개구리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웜은 뭐 다양한 지렁이라든지 이런 뭐 약간 뭐 이렇게 길쭉한 형태고 울퉁불퉁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라운은 가재 형태 같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쉐드는 청어나 이제 물고기, 작은 물고기, 그런 피라미 같은 물고기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콤비네이션이 있는데요. 그 스피너 베이트와 버즈 베이트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두 가지 이상의 루어 기능이 조합한 형태를 말합니다. 스피너와 미노우, 지구와 피그 등을 혼합한 루어 형태가 되겠습니다. 스피너 베이트는 여기서 또 지금 스피너가 나오는데요. 스피너 베이트 하면은 지금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또 여러 가지 스커트라든지 헤드에 스커트도 달고 뭐 블레이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이렇게 조합된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콤비네이션 여러 가지 합쳐진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V자로 꺾인 강철사에 금속재 블레이드, 아래쪽에는 러버 재질의 술이 부착된 지그헤드가 구조적으로 특성상 밑걸림을 피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그 수초 속으로도 마음 놓고 캐스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술 등을 막 이렇게 바늘을 감추기 때문에 뭐 밑걸림이 잘 안 걸립니다. 그 베스 낚시에서 전천후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블레이드 형태와 크기, 개수, 움직임에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뭐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좀 모양이 틀리겠죠. 그래서 몸체를 이루는 철사를 말합니다. 위드가드 역할로 하는 어퍼암이 가늘고 로우어암이 좀 굵은 편입니다. 이것도 철사가 이렇게 한 가지로만 된 게 아니라 두 가지 형태로 돼 있고요. 굵고 가늘게. 그래 블레이드 형태는 콜로라도, 인디아나, 웰로리프 형태에 따라 블레이드 도는 각도는 그 진동에 따라서 크기가 틀립니다. 크기도 다양하고요. 그 블레이드 개수는 뭐 싱글 하나를 다는 경우도 있고요. 블레이드 그 원판형, 타원형 그 숟가락 같은 거요. 그래서 더블 블레이드도 있고요. 서로 다른 형태의 블레이드가 각각 한 개씩 달려 있으면 텐덤 블레이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스커트는 러버 재질의 그 술이 달린 걸 말하는 거고요. 트레일러 장치, 볼륨이 커져 잘 보이고 또한 부력이 달라져 릴링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트레일러 장치에 따라서. 예, 마지막입니다. 버즈 베이트라고 그래서요. 겉모습은 마치 스피너 베이트와 비슷한데요. 약간 삼각형 모양의 그 철판 등이 달려 있어서 이것도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이드가 아닌 그 프로펠러 같이 생긴 회전하는 삼각형 블레이드가 부착되어 있고요. 끌어들이는 델타 블레이드가 부력을 발생시켜 수면으로 떠오르고 수면 위에서 또 물보라를이나 물튀김 등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판이 막 올라오면서 물이 튀기고 그러면서 소리를 또 내거든요. 그래서 버징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신경이 거슬린 베스가 공격을 하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다양하게 루어를 분류해 봤는데요. 예, 다음 시간에는 루어 채비법에 대해서 또 소개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연재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